지난 신경주 더 퍼스트 대시양 영상에서 신경주 역세권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유보라도 큰 틀에서는 동일한 맥락이겠죠. 과연 신경주 역세권은 우리의 구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미래의 구두를 위해 여러분은 기꺼이 오늘의 장화를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함께 살펴보시죠.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사업지구 B4블럭과 B5블럭에 공급이 됩니다. B4블럭은 1100세대고요. B5블럭은 390세대 되겠습니다. 세대수만 놓고 봤을 때 B4블럭이 더 대단지이기 때문에 선호도는 B4블럭이 조금 더 높겠죠. 청약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은 12월 27일, 1순위는 12월 28일, 2순위는 12월 29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2022년 1월 4일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3년, 여러분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B4블럭과 B5블럭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B4블럭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죠. 74와 84 공급을 하고요. 84는 분양가 3억 5,400만원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5년 1월이고요. 전매 제한 3년을 넘어설 수도 있는 입주 예정월이 되겠고요. 시공사는 반도건설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대출 규제에 미적용된다는 점이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멀리까지 바라보고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신경주 역세권입니다. 이 조감도는 날마다 새로운 느낌입니다. 미래의 신경주 역세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야,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멋지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죠. 미래를 상상하는 건 모두 우리의 몫입니다. 상상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경주 역세권의 인구 수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B1블럭부터 B6블럭까지 있고요. 총 세대수는 5257세대, 총 인구는 12880인 계획하고 있습니다. B1블럭은 대창에서 짓고요. 580세대 되겠습니다. B2블럭과 B3블럭은 태영건설에서 짓습니다. B2블럭은 945세대, B3블럭은 1530세대 되겠고요. B4블럭과 B5블럭, 지금 보고 계시는 반도유보라입니다. B4블럭은 1100세대, B5블럭은 390세대 되겠습니다. B6블럭은 새천년 종합건설에서 짓고요. 529세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호반에서 짓는 G1블럭도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신경주역은 KTX 정차역으로 현재 경부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향후 중앙선과 동해선으로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구경주역은 더 이상 이용이 어려워지고 신경주역으로 경주의 기차 수요들이 옮겨갈 것이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과 동해선으로 연결이 되면은 서울까지 시간이 20분가량 줄어들고 포항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주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철도라고 하는 거 도시 형성에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고, 철도는 마치 강과 같아서 물이 모이면 도시가 되기 마련인데 물이 흘러가 버리면 약하게 됩니다. 웅덩이가 커야 물이 모이기 마련인데 지금 보시는 이 신경주역의 웅덩이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클까요? 신도시니까 당연히 현재로서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시니까 미래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주택의 퀄리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주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의 퀄리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가고 있고요. 황성동이나 현곡면, 신경주 역세권 같이 주택의 퀄리티가 높은 곳으로 사람의 선호가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년의 전매 제한이 있긴 하지만 준공 이후로 분양권 상태로 매도가 가능하니까 3년을 묵힐 정도가 되신다면 도전해 봄직합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겠죠. 초등학교는 예정되어 있는데 중학교 진행은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초중까지만 있어도 실거주에 큰 무리가 없죠. 대형마트는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이 완료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B4블럭과 B5블럭은 신경주역에서 거리가 가장 멉니다. 신경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었던 대시양과는 달리 반도유보라에서 신경주역까지 걷기에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신경주역에 내려서 뭔가 센치하게 한 20분 정도 걸어오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면 반도유보라의 거리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이건 사람의 선호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한편 공원을 바라보는 연구조망이나 건천 쪽을 바라보는 연구조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신경주역에서 경주 시내까지 가려면 차로 10km 정도, 건천 읍내까지도 9km 정도 걸립니다.
신경주 역세권은 자치생활구역으로 변모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신경주 더 퍼스트 시향의 경우 적은 투자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그것 하나로 외지 투자자분들이 많이 찾으셨습니다. 퍼스트 대시향의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KTX 역세권 중에서 3억 5천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곳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11월 24일 기준으로 저축만 남아있었고 현재는 100% 완판되었습니다. 결국 미래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의 가격이 싸냐 비싸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돈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현금 3천 묵혀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실거주자 입장에서 경주의 도심지 진입이 어려워졌으니까 신경주의 인프라를 기대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심리들이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신경주 반도예보라 청약 자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요. 따라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의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10년간 재당첨 제한, 5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1순위 제한이 됩니다. 당첨일로부터 전매 제한은 3년이고요. 예비 당첨자는 200%를 뽑습니다. 경주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 가능하고요.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가 되겠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도 전자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무이자 되겠네요. 발코니 확장비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된다는 점 메리트가 될 수 있겠고요. 전용 74는 분양가 3억 8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326만원, 84의 경우에는 3억 5,4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433만원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되고요.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계약금은 10%, 중도금 10%, 2022년 8월 17일 납부고요. 잔금 8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첨 시 필요한 자금 확인해보면요. 76 당첨 시 계약금 10%, 발코니 계약금 10%, 발코니 중도금 10%에서 3,144만원 필요하시겠고요. 84 당첨 시 3,540만원 필요하겠습니다. 확장비는 유상이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중도금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습니다. 옵션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스템 에어컨 84A 기준으로 방 3개이면 390만원 되겠고요. 세대 내부에 환기 시스템 5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룸에 팬트리 시스템 가구 넣으시면은 50만원 추가되겠고요.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구 경북 입장에서도 이 가격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절대 가격이 더 높은 서울, 경기, 부산에서는 이 가격을 어떻게 느끼실까요? 이런 지정학적 요건에 따른 가격의 차이도 한 번쯤은 생각해봄직합니다. 물론 신경주 역세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주장의 물량도 당연히 문제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지나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겁니다. 결국 내가 초점을 두고 있는 목표 지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교 입지로 신경주 더 퍼스트 시향 가져왔습니다. 반도보다 600만원 정도 저렴했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610만원 정도, 중도금은 무이자였기 때문에 사실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청약 당시에는 경주 실거주민들에게는 차갑게 외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겨우겨우 합계 경쟁률 2를 넘겼죠. 이걸 이제 외지에서 쓸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 더 퍼스트 시향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반도 유보라에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경주 시내의 아파트 실거래가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전체 기준이고요. 두산 리브 트레지움이 5억 1천만원, 뉴센트로 엘리네들이 4억 9,540만원, 이편한 세상 황성이 4억 3,900만원, 협성유폴의 용왕이 4억 3,700만원, 협성유폴의 경주 황성이 3억 9,600만원 되겠습니다. 현곡의 센트럴 프루지오 3억 8천까지 쫓아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이른의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번 드렸습니다. 11월 10일 분양공고가 있었던 경주 자이른에 경주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84A가 10.97대1, 84C가 19.37대1, 대형의 경우에도 6.33, 10.85 높은 경쟁률 기록했었고요. 펜트하우스는 상당히 뜨거웠었죠. 그렇지만 제가 영상에서 지적하길 지금 이 가격은 단기로는 조금 높은 가격일 수 있다. 시간이 흐르고 신나원역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가격이 받쳐질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센트럴 프루지오나 현곡 프루지오 접근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한 언급들이 현재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중층의 프리미엄 100만원, 8층의 P
200만원, 19층의 경우에도 프리미엄 1000만원 정도 형성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대형의 경우에도 중층이 프리미엄 1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높게 형성되고 있지는 않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다른 지역의 KTX 역세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항역이고요. 2인 지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었던 하나포레나 포항,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아시는 단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 이후에 프리미엄에 많은 조정이 있었고요. 현재 가장 낮은 가격은 프리미엄 4000 정도, 84A 타입이 4000만원 정도 형성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높은 가격은 여전히 프리미엄 1억 2천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KTX 김천구미역입니다. 김천에서 어디가 가장 비싸냐면 바로 이 율곡동이 가장 비쌉니다. 대구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고 나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 중에서도 센트럴파크 한신유 플러스 2차 현재 84 기준으로 낮은 가격이 4억 3천, 높은 가격은 5억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율곡동 전체적인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그래프들이 이제 신경주 역세권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쉬었다 갈지, 입주장에 한번 꺾였다 갈지,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지 그런 건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미래에는 신경주로 경주의 힘이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 누구도 신경주역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하는 경주분들이 대거 이동하실지는 알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동 남서 배치에 대단지다운 시원한 조경을 보여줍니다. 100% 지하 주차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B4블럭의 조경은 멋집니다. 단지 배치도 상에서는 전타입 판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메리트다 생각이 들고요. 넓은 부지에 이렇게 동간 간격을 넓게 해서 짓는 거 아름답다 생각이 들고요. 단지 배치도를 지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B4블럭의 앞 공원 뻥뷰 나오는 거 메리트가 있겠다 생각이 드시죠? 남서쪽을 바라보면서 공원의 영구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건 분명히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뒷동에서는 건천 쪽을 바라보면서 건천의 너른 들판을 구경하실 수 있겠고요. 신경주 역세권이 잘 되면 도시가 어느 쪽으로 확장될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01동, 102동, 103동, 202동이 좋은 동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는 84A가 선호가 높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84A가 앞동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동호수 배치도상에서 저층은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74이고요. B4에서 267세대, B5에서 100세대 공급합니다. 74는 4베이 판상형입니다. 복도 팬트리와 드레스룸이 넓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 메리트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죽은 공간은 약간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욕실 뒤쪽이나 발코니 안쪽으로도 죽은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욕실이 조금 작아 보이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도 74에서 4베이 판상형을 채택해서 이 정도 구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은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상에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84A입니다. B4는 203세대, B5는 180세대에 공급이 되고요. 여기는 4베이 판상형 구조의 알파룸을 채택했습니다. 84A에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은 현관부터 주방 식당까지 직통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수납적인 부분,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는 잃게 되시겠지만 이런 옵션은 대개 40평대에서 진행되는 옵션이다라는 거 생각하셔야겠고요. 30평대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존의 30평대 생활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굳이 이 옵션 선택하지 않으시고 기본형의 복도 팬트리와 현관 팬트리 선택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 4베이 판상형만 보니까 조금 새로운 거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방이 하나 더 있다는 점, 그리고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메리트겠다 생각이 들고요. 공간을 알차게 활용한 점도 마음에 듭니다. 이어서 84B입니다. B4에서 275세대, B5에서 61세대 공급이 되고요. 84B의 경우에는 전체 뒷동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84B의 경우에는 현관에서 발코니 2로 직통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장점이 있죠. 바로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좋다는 겁니다. 한여름에 냄새나는 쓰레기, 이런 거는 거실 안 지나가고 버리는 게 좋죠. 현관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건 이건 제가 좋은 옵션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쓰레기 다 버리거든요. 알파룸과 드레스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동선도 충분히 구상해 볼 수 있다. 좋은 것 같고요. 평면도만 놓고 봤을 때는 84B가 마음에 듭니다. 드레스룸의 넓이도 84A보다 조금 더 넓다는 점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다양한 동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뒷동인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84C입니다. B4 355세대, B5 49세대 공급이 되고요. 여기는 앞동과 뒷동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84C도 84B와 마찬가지로 현관에서 발코니
발코니까지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알파룸과 드레스룸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84B와 84C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실 1에서 드레스룸과 욕실의 동선도 84B와는 다르죠. 침실 1의 넓이가 넓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끝라인들의 위치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조금 더 길게 뺄 수 있었던 점이 84C의 장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알파룸이 왼쪽에 있는 게 좋으시면은 84A를, 알파룸이 오른쪽에 있는 게 좋으시면 84C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건 84C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관에 들어왔을 때 침실 1까지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쭉하게 보일 겁니다. 드레스룸을 약간 손해보고 침실을 얻은 겁니다. 앞동의 84C라면 희소성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A, 84C, 84B, 74 분양가 상한제, KTX 신도시, 대단지 이 세 가지가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관점입니다. 일단 장화 신고 들어가는 것은 명확합니다. 구두가 되어줄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천구미나 포항의 경우에는 앞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힘이 있었고요. 그보다 신경주역은 3개의 KTX 노선이 만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됩니다. 반면 신경주역을 이용하는 수요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84A나 84C 공원의 뻥뷰는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판상형에서 앞동을 선점하는 거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고로 직장과 집은 20분은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과학적 결과죠. 퇴근하고 KTX 신경주역에 딱 내려서 거기서부터 20분은 떨어지면 좋을까요? 기차 타고 오는 시간도 있긴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걷는 걸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아서 만약에 걸어서 이동할 생각이 있었다면 도보로 이용 가능했던 대시항이 좋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럼 나중에 분양할 대시항 2차를 노릴 것이냐? 그때는 이제 DSR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현금이 넉넉하다면 그쪽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것에 충실해야겠죠. 저는 어쨌거나 대출 규제를 피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3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대시양 선착순 나가는 거 보고 갈등하시는 경주 실수요자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택의 퀄리티 그리고 신경주 역세권이라는 이 두 가지 고려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때의 경쟁률과 지금의 경쟁률이 어떻게 다를지 지켜보는 거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멤버십 가입까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경북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대우경북아파트 음소거방을 오픈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장 조용한 방, 대우경북아파트의 소식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링크와 참여 코드는 영상 상세 정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여러분의 것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